이 환자는 비침습적 뇌신부 종양 제거술로 수술해야 합니다. 한 병원의 젊은 여자 레지던트가 응급 환자의 수술을 앞두고 확신에 찬 모습으로 얘기합니다. 아니, 감히 레지던트 주제에 뭘 안다고? 너 수술은 몇 번이나 해보기는 했어. 기분이 상한 담당 의사가 그녀를 비웃으며 짜증을 냈습니다. 비침습적 뇌신부 종양 제거술이라고? 아니, 저 아이가 어떻게 그 방법을 알고 있지? 이건 내가 개발한 기술인데. 마침 회진을 돌다가 그들 대화를 듣게 된 병원장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저 녀석은 그 아이가 맞다는 건가? 젊은 레지던트는 병원장과 도대체 무슨 인연이 있었던 걸까요? 서울에서 가장 높은 건물 중 하나인 세림대학교 병원. 최신식 의료 장비와 화려한 인테리어는 이곳이 한국 최고의 병원임을 한눈에 알려주었습니다. 병원 꼭대기층 57세의 임태준 병원장은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태준의 손가락이 책상 위 펜을 리드미컬하게 두드렸습니다. 오늘은 신경외과 레지던트 면접일이었죠. 그에게 면접은 단순한 인사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미래의 의사를 선발하는 중대한 결정이었으니까요. 병원장님, 면접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턱선은 단단했습니다. 57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죠. 그는 수술복 위에 하얀 가운을 걸치고 면접장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태준은 자신의 모습이 유리창에 비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검은 머리에 군데군데 섞인 흰 머리카락이 세월의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힘이 넘쳤고 등은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세림대학교 병원은 10년 전만 해도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태준이 병원을 인수했죠. 그리고 그의 리더십 아래 병원은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세계적인 의료진을 확보하고 최신 장비를 들여놓았습니다. 무엇보다 태준이 개발한 비침습적 뇌신부 종양 제거술은 의학계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수술이 가능해진 거죠. 사람들은 그를 현대의학의 마술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내면을 진정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태준의 개인적인 삶은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으니까요. 결혼한 적이 없었고 가족 관계에 대해 언급하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병원과 연구가 그의 전부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면접장에 들어서자 다른 임원들이 태준에게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는 중앙 자리에 앉았고 면접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명의 지원자들이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태준은 한 명 한 명의 답변을 꼼꼼히 듣고 평가했습니다. 그의 질문은 예리했고 눈빛은 지원자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다음 지원자 들어오세요. 비서의 안내에 따라 문이 열렸습니다. 한소연, 26살의 젊은 여성이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으로 들어섰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똑똑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경외과 지원자 한소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차분했습니다. 태준은 무표정하게 그녀의 이력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수많은 면접을 진행하면서 그는 이미 지원자의 잠재력을 파악하는데 능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력서의 한 부분에서 그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보호자 란에 적힌 이름. 한미래. 태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순간 주변의 소리가 희미해지고 시간이 느려지는 듯 했습니다. 한미래. 그 이름은 태준의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기억을 단번에 끄집어냈습니다. 30년 전 그가 28살 젊은 의대생이었을 때 미친 듯이 사랑했던 여성의 이름이었으니까요. 태준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의대 연구실에서 처음 만난 약학과 학생 미래. 지금과는 달리 부드럽고 온화했던 자신의 모습. 두 사람이 함께 웃고 연구하고 미래를 꿈꾸던 순간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미래의 아버지는 한성제약의 회장이었고 태준의 연구는 그 회사의 이익을 위협했으니까요. 태준은 당시 저가의 뇌종양 치료법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 연구가 성공하면 한성제약이 독점하고 있던 고가 약품 시장이 크게 위축될 상황이었죠. 미래의 아버지는 태준의 연구를 중단시키기 위해 온갖 압력을 가했습니다. 임군, 그 연구는 위험해. 아직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미래의 아버지가 말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자신의 연구가 많은 사람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연구를 계속했고 결국 미래의 아버지는 더 강경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내 딸과 만남을 계속하면 자네는 의사로서의 미래도 없어질 거야. 미래는 아버지와 태준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죠. 더 이상 만날 수 없어요. 미안해요. 태준 씨. 미래의 눈물 젖은 얼굴이 태준의 눈앞에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후 태준은 상처를 안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연구를 계속했고 결국 세계적인 신경외과 의사가 되었죠.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미래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병원장님, 옆자리 임원의 목소리에 태준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소연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미간을 살짝 찌푸리는 모습, 생각할 때 입술을 미세하게 깨무는 습관. 어딘가 미래를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 열정과 지혜가 공존하는 눈빛은 30년 전 미래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의 나이가 26살. 그가 미래와 헤어진 지 30년. 시간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머릿속에서 예상치 못한 생각이 폭발했습니다. 혹시 소연이 내 딸일까? 그 생각은 태준의 온몸을 전율로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지금은 병원장으로서 면접을 진행해야 했으니까요. 한 선생은 뇌종양 환자의 수술 전 접근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준은 최대한 침착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소연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저는 종양 주변의 혈관 구조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측두엽 종양의 경우 기존 교과서적 방식보다는 종양의 혈액, 공급원을 먼저 차단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태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개발한 독창적 수술법의 핵심 개념이었습니다. 아직 교과서에도 제대로 실리지 않은 접근법을 이 젊은 의사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의아했습니다. 그 접근법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소연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논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임태준 병원장님의 2015년 논문이었습니다.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논문은 많이 알려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그 논문의 핵심을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한 사람은 많지 않았죠. 혹시 그 논문을 추천해 준 사람이 있나요? 태준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연의 표정이 살짝 밝아졌습니다. 네, 어머니께서요. 어머니는 제가 의대에 진학했을 때부터 병원장님의 논문들을 읽어보라고 하셨어요. 태준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더 이상의 의심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소연이 자신의 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확신했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소연이 면접실을 나간 후에도 태준은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면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태준은 다른 임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동안 자신도 모르게 딸이 있었다니. 그 사실이 그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태준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박 비서, 오늘 면접 본 한소연 씨에 대한 정보를 더 알아봐 주세요. 특히 가족 관계에 대해서요.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병원장님 최대한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혼자 남은 태준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미래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사진 속 미래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미래야,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니? 태주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병원 건물들 사이로 붉게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마음속에서도 30년 전의 감정들이 물밀듯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감정이 더해졌습니다. 아버지로서의 감정. 이제 그는 진실을 확인하고 소연에게 다가갈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태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태주는 비서로부터 한소연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종이 위를 천천히 훑으며 내려갔습니다.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었죠. 한미래, 54세. 현재 서울 근교 작은 도서관의 관장으로 재직 중. 27년 전 갑작스럽게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으며 그곳에서 한소연을 출산하고 혼자 키웠음. 아이의 아버지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음. 태주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소연은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지만 동시에 얼음장 같은 차가움도 느껴졌습니다. 27년이라는 세월이 그를 비난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아버지였다니. 태주는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가 태준의 복잡한 마음과 묘하게 어울렸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어린 시절 소연에 대한 생각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첫 걸음마, 첫 말, 첫 웃음. 내가 놓친 것들이 너무 많구나.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신규 레지던트 발표 시간이었습니다. 태주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감정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는 최대한 전문가다운 태도를 취하려 노력했지만 그의 눈은 복잡한 감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여러 임원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주는 모두에게 가볍게 목례하고 자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올해 신경외과 레지던트 선발 결과를 논의하겠습니다. 태준이 공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 지원자들의 이름과 평가가 오갔습니다. 마침내 한소연의 이름이 언급되었습니다. 한소연 지원자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신경외과 수석 교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그녀의 접근법은 너무 비정통적입니다. 아직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존 교과서를 뛰어넘는 시도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태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다른 교수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사고방식은 혁신적입니다. 우리 병원이 지향하는 방향과 맞지 않나요? 특히 종양혈관 구조에 대한 그녀의 관점은 신선했습니다. 태준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지만 공정한 절차를 따라야 했습니다. 그는 소연을 두둔하고 싶은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한소연 지원자는 임상 경험은 부족하지만 의학적 직관이 뛰어납니다. 태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접근법은 비록 도전적이지만 우리 병원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원들은 태준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병원장의 의견은 언제나 중요했으니까요. 결국 소연을 포함한 5명의 레지던트 합격이 결정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태준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가에 서서 내리는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빗방울들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그의 복잡한 감정을 닮아 있었습니다. 병원장님, 신규 레지던트들이 도착했습니다. 비서가 문을 두드리며 알려왔습니다. 태준은 심호흡을 하고 감정을 정리했습니다. 병원 로비로 내려가 신규 레지던트들을 맞이했습니다. 5명의 젊은 의사들 중에서 소연의 모습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긴장했지만 자신감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을 세림대학교 병원의 새로운 가족으로 맞이하게 되어 기쁩니다. 태준이 공식적인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많은 도전과 기회를 맞게 될 것입니다.
항상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를 잊지 마십시오. 그의 시선이 잠시 소연과 마주쳤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자신의 딸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거리를 두고 대해야 한다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환영식이 끝나고 소연이 우연히 태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병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준은 무언가 더 개인적인 말을 하고 싶었지만 다른 레지던트들이 주변에 있었기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한 선생은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다. 그 재능을 잘 발전시키길 바랍니다. 소연은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원장이 신규 레지던트에게 이런 개인적인 코멘트를 하는 경우는 드물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준은 그저 미소로 답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소연아, 내가 내 딸이란 걸 어떻게 말해야 할까? 다음 날 태준은 신경외과 회진을 참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흔치 않은 일이었지만 그는 소연의 임상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회진이 시작되고 교수가 레지던트들에게 환자 상태를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45세 남성 환자 측두엽 종양으로 내일 수술 예정입니다. 수술 계획은 교수가 물었습니다. 소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MRI상으로는 종양 주변에 중요한 혈관이 밀집해 있습니다. 기존 접근법대로라면 전두엽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태주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했을 선택과 동일한 방법을 제안할 것이라고요. 저는 후측 접근법을 고려해 보았습니다. 종양의 혈액 공급원을 먼저 차단하면 출혈 위험을 줄이고 종양 제거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후측 접근법. 그건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방법인데. 태준이 부드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2015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입니다. 한 선생이 그 논문을 읽었나 보군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병원장님의 논문을 통해 배웠습니다. 교수는 놀란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장님, 그렇다면 이 수술에 참관해 주시겠습니까? 태준은 소연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기대와 긴장이 동시에 보였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수술에 참관하겠습니다. 회진이 끝나고 태준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소연의 의학적 접근법, 사고방식, 문제 해결 능력이 너무나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유전자의 힘이었습니다. 태준은 소연의 의대 성적과 연구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소연이 의대 시절 작성한 논문들을 읽으며 그는 더욱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의 첫 연구 주제는 태준이 젊은 시절 처음 시작했던 연구와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태준은 중얼거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태준은 조용한 결심을 했습니다. 내일 수술 후 한미래를 직접 만나야 했습니다. 27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을 확인할 시간이었습니다. 수술 전날 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오래된 연구 노트를 펼쳐보았습니다. 그가 28살 때 작성한 노트였습니다. 그 시기는 미래와 사랑했던 시간과 겹쳤죠. 노트에는 그의 초기 아이디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페이지에는 미래의 손글씨로 된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혈관 분포를 더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마이너스 미래. 태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미래는 약학을 전공했지만 그의 연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었었습니다. 그들은 연구를 함께 했고 꿈을 함께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 속에서 소연이 태어났던 것입니다. 미래야,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되었구나. 태준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이 태준의 마음처럼 복잡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일 있을 수술, 그리고 그 이후 미래와의 만남을 생각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술실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태주는 수술실 뒤편에서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수술을 집도하는 교수는 소연에게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후축 접근법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소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태준을 향해 잠시 고개를 돌리고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태준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것은 딸의 눈빛이었습니다. 자신의 혈육이었습니다. 수술이 진행되면서 소연은 놀라운 집중력과 직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교수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녀는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 부분의 혈관이 예상보다 얽혀 있습니다. 측면에서 접근하면 어떨까요? 그녀의 제안은 정확했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태주는 소연의 모습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는 듯 했습니다. 같은 집중력, 같은 직관, 같은 결단력. 그것은 분명 유전자 속에 새겨진 부정할 수 없는 연결고리였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태주는 소연에게 다가갔습니다. 훌륭했습니다, 한 선생. 소연은 수술 마스크 너머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장님. 선생님의 논문에서 배운 접근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태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딸에게 자랑스럽다고 내가 내 딸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전문가로서의 칭찬을 건넸습니다. 한 선생의 잠재력이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자신만의 길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소연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태주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제 그는 미래를 만나 모든 진실을 확인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27년 동안 숨겨진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태준이 한미래를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만지는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27년 만에 미래를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은 꼭 진실을 확인해야 해. 태주는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원 비상벨이 울린 것이었죠. 병원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비서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대형 버스 전복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뇌출혈 환자들이 대거 이송 중입니다. 태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개인적인 일은 뒤로 미뤄야 했습니다. 그는 즉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은 이미 혼돈의 도가니였습니다. 10여 명의 중상자들이 들어오고 있었고 의료진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뇌출혈 의심 환자가 5명이나 되었습니다. 현재 가용한 신경외과 의사는 누구죠? 현재 모든 시니어 의사들이 수술 중입니다. 신경외과는 김 교수님이 해외 학회 참석 중이고 박 교수님과 이 교수님은 각각 수술 중이십니다. 태준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도 오늘 중요한 VIP 환자의 뇌종양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의사에게 맡길 수 없는 수술이었죠. 그때 응급실 한쪽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소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환자들을 살피고 다른 레지던트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소연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선생, 상황이 어떻습니까? 소연은 놀란 듯했지만 곧 전문가적인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현재 5명의 뇌출혈 의심 환자가 있습니다. 2명은 경미한 것으로 보이지만 3명은 즉시 수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주는 소연의 판단력에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신규 레지던트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환자들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VIP 환자 수술이 예정되어 있어서 즉시 들어가야 합니다. 한 선생이 여기 상황을 계속 파악해 주세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태주는 결연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네, 병원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주는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VIP 환자의 생명이 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수술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수술이 시작되고 2시간이 지났을 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급하게 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병원장님, 응급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뇌출혈 환자 중 한 명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소연 레지던트가 이상한 증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태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어떤 증상인가요? 환자의 왼쪽 동공이 미세하게 확대되면서 오른쪽 안면 근육에 특이한 경련이 있다고 합니다. 한 레지던트는 이것이 단순 외상성 뇌출혈이 아니라 뇌동맥류 파열일 수 있다고 의심한다고 합니다.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매우 희귀한 증상이었고 일반적인 교과서에도 잘 나오지 않는 징후였습니다. 그가 10년 전 논문에서 언급한 특수한 사례에서만 볼 수 있는 증상이었죠. 지금 당장은 수술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한 선생에게 제 2015년 논문을 참고하라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CT 혈관 조영술을 실시하도록 하세요. 간호사가 나간 후 태준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소연이 그런 희귀한 증상을 발견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타고난 의학적 직관이었습니다. 그의 피를 이은 재능이었죠. 태준은 자신의 수술에 최대한 집중하려 했지만 계속해서 응급실의 상황이 궁금했습니다. 마침내 4시간의 수술을 마치고 나왔을 때 그는 즉시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소연은 막 수술실에서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강렬했습니다. 태준은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선생, 환자는 어떻습니까? 소연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병원장님, 환자는 안정을 찾았습니다. 병원장님의 논문에서 설명된 대로 접근했더니 정확히 중대뇌동맥 분지에 숨겨진 동맥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사들은 단순 뇌출혈로 판단했지만 동공 반응과 안면, 근육의 미세한 경련이 의심스러웠습니다. 태준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의 연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적용한 소연의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학습이 아니라 유전자에 새겨진 의학적 직관이었습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한 선생. 그런 희귀한 증상을 발견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다니요. 소연은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모두 병원장님의 논문 덕분입니다. 그 논문이 없었다면 저도 다른 의사들처럼 단순 뇌출혈로 판단했을 거예요. 태준은 감정을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그 논문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소연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제가 의대에 입학했을 때 병원장님의 모든 논문을 찾아 읽어보라고 했어요. 특히 그 논문은 어머니가 직접 프린트해서 제게 주셨습니다. 태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미래가 소연에게 자신의 논문을 읽게 했다는 사실. 그것은 미래가 간접적으로나마 소연에게 아버지를 알게 하려는 시도였을까요? 그렇군요. 한 선생의 어머니는 의학에 관심이 많으신가 봅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는 약학을 전공하셨어요. 하지만 저를 키우기 위해 연구를 포기하셨다고 해요. 태준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미래가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소연을 키웠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때 또 다른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다른 환자의 상태가 악화된 것이었죠.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준과 소연은 즉시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환자는 40대 남성으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있었습니다. 병원장님, 뇌압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태준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즉시 마니톨 투여하고 2개 내압 모니터링 준비하세요. 소연도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환자의 동공을 확인하고 머리 CT 스캔 결과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병원장님, 이 환자도 특이해요. CT상에는 단순 지주막하 출혈로 보이지만 동공 확대 속도와 뇌압 상승 패턴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태준은 소연의 관찰력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는 CT 영상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소연이 지적한 부분에서 미묘한 이상을 발견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단순 출혈이 아니라 뇌 기저부 동맥류 파열이에요. 즉시 수술 준비하세요.
두 사람은 완벽한 호흡으로 환자를 수술실로 이송했습니다. 태주는 소연에게 수술 보조를 맡겼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규 레지던트에게 맡기기에는 너무 복잡한 수술이었지만 태주는 소연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수술은 6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태준과 소연은 말없이도 서로의 의도를 이해하며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수술해온 것처럼요. 마침내 수술이 끝나고 환자의 상태가 안정되었습니다. 수술실을 나오는 태준과 소연의 눈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동시에 성취감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수술이었습니다. 병원장님. 소연이 말했습니다. 병원장님과 함께 수술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태준은 마스크 너머로 미소 지었습니다. 한 선생의 판단력과 손놀림이 정말 뛰어났습니다. 이런 복잡한 수술에서 그렇게 침착하게 보조할 수 있는 레지던트는 처음 봅니다. 소연의 눈이 기쁨으로 빛났습니다. 태준은 그 눈빛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는 듯 했습니다. 같은 열정, 같은 성취감, 같은 자부심.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유전자 속에 새겨진 연결고리였습니다. 그날 밤 태준은 사무실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건물들 사이로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오늘 긴급 상황에서 소연이 보여준 능력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태준의 의학적 재능과 직관이 고스란히 전해진 결과였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태준은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미래에게 전화해야 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그녀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딸이 얼마나 훌륭한 의사인지, 얼마나 자신을 닮았는지. 하지만 그는 망설였습니다. 아직 미래에게 자신이 진실을 알고 있다고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 적절한 때와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대신 태준은 작은 메모장을 꺼내 몇 마디를 적었습니다. 우리 딸이 오늘 2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당신과 나를 닮았군요. 그는 그 메모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미래에게 전할 말들이었습니다. 태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 그는 꼭 미래를 만날 것입니다. 27년 동안 묻혀있던 비밀을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연에게도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가 태준의 복잡한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오늘의 수술을 회상했습니다. 소연과 함께한 그 완벽한 호흡. 마치 오랫동안 함께 해온 것 같은 그 자연스러운 팀워크. 정말 내 딸이구나. 태준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2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놓친 소연의 모든 순간들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그는 소연의 인생에 조금이나마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태준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그는 미래를 만나 모든 진실을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가 오면 소연에게도 자신이 그녀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말할 것입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태준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은 정말 긴 하루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 드디어 한미래를 만날 것이기 때문이었죠. 27년 만의 재회. 그의 가슴은 기대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거울 앞에 선 태준은 자신의 모습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흰머리가 군데군데 섞인 검은 머리카락, 세월의 흔적이 담긴 주름진 얼굴.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래는 자신을 얼마나 달라진 모습으로 볼까요? 그녀도 많이 변해 있을까요? 태준은 오랜 고민 끝에 선택한 넥타이를 매고 양복 상의를 입었습니다.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그는 서랍에서 작은 보석함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 미래에게 주려고 했던 은빛 목걸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들은 이별했고 목걸이는
결국 선물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태주는 목걸이를 주머니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병원에 출근한 태주는 몇 가지 급한 업무를 처리한 후 점심시간에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오후 일정을 모두 취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개인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급한 일이 아니면 연락하지 마세요. 태주는 자신의 차를 몰고 미래가 일하는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30분쯤 달렸을 때 그는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작은 도서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숲속 작은 도서관이라는 아담한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태주는 잠시 도서관 앞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심장이 귓가에서 쿵쾅거렸습니다.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청년처럼 긴장한 모습이었죠.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람. 태주는 자신을 다그쳤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그는 도서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실내는 조용했고 따뜻한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목재로 만든 책장들과 아늑한 독서 공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는 젊은 여성에게 태준이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미래 관장님을 뵙고 싶은데요. 여성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미래 선생님은 지금 아동 자료실에 계세요.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태준은 천천히 가리킨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치 과거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는 미래를 발견했습니다. 책장 사이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는 여성의 뒷모습. 세월이 흘렀지만 그 우아한 몸짓은 여전히 태준의 기억 속 미래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이제 짧아졌고 약간의 흰머리가 섞여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성숙한 아름다움을 더해주었습니다. 태준의 목에서 뜨거운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는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서영아, 그때의 호칭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미래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태준 씨,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27년 만에 마주한 두 사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래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미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태주는 가슴 속에서 울컥하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너를 찾아야 했어. 소연이 우리 딸이지? 미래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고 있던 책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태주는 그녀가 쓰러질 것 같아 재빨리 다가가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여기 앉아. 미래는 힘없이 근처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소연이가 우리 병원에 레지던트로 지원했어. 이력서에 내 이름이 있었지. 미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무겁게 처졌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도서관 뒤에 조용한 카페가 있어요. 거기로 가시죠. 두 사람은 도서관을 나와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지만 두 사람 다 마실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미래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우리가 헤어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당신에게 알리려고 했죠. 하지만 미래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추스렸습니다. 아버지가 당신을 얼마나 증오했는지 알잖아요. 당신의 연구가 우리 회사의 이익을 위협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내가 당신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면 상상도 하기 싫었어요. 태준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혼자 모든 걸 감당했군. 미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유학을 간다고 거짓말했어요. 미국으로 떠나 소연이를 낳고 혼자 키웠죠. 10년 후에야 한국에 돌아왔고 그때는 아버지도 이미 돌아가신 후였어요. 태준의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자책감에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미래야 정말 미안해. 내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니. 미래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후회하진 않아요. 소연이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니까요.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했어요. 당신을 많이 닮았죠. 특히 그 지적인 눈빛과 고집스러운 성격이요. 태준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소연의 어린 시절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가 놓친 모든 순간들이 그를 후회로 가득 채웠습니다. 소연이가 의대에 진학하겠다고 했을 때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아이는 당신처럼 의학에 타고난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의 논문들을 찾아 읽게 했죠. 소연이가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알 수 있기를 바랐으니까요. 태준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제 응급 상황이 있었어. 소연이가 환자 생명을 구했지. 그녀의 판단력과 직관은 정말 놀라웠어. 마치 내가 젊었을 때 같았어. 미래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아이는 당신의 재능을 물려받았어요. 특히 환자를 살피는 눈빛이 꼭 당신과 닮았어요. 태준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은색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이것 30년 전에 너에게 주려고 했던 거야. 하지만 기회가 없었지. 미래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받았습니다. 작은 하트 모양의 펜던트가 달린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목걸이였습니다. 아직도 가지고 계셨군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미래는 감정에 복받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소연이에게 진실을 말할 건가요? 미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랫동안 고민해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소연이는 알 권리가 있을까? 미래는 머뭇거렸습니다. 솔직히 두려워요. 소연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아이는 항상 아버지에 대해 궁금해했지만 내가 제대로 대답해주지 못했어요. 이제 와서 진실을 알면. 태준은 미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27년 만에 처음 닿은 그녀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함께 결정하자. 소연이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니까. 미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당신이 그녀를 만난 첫 인상은 어땠나요? 태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놀라웠어. 그녀의 지적인 눈빛, 자신감 있는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의학적 직관이 정말 뛰어나더구나. 내가 수십 년 동안 연구해온 분야를 본능적으로 이해하는 것 같았어. 미래도 미소 지었습니다. 소연이는 어릴 때부터 호기심이 많았어요. 5살 때는 모든 인형의 맹장을 제거하는 수술놀이를 했죠. 아마 유전자가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소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태준은 병원에서의 소연의 모습을, 미래는 소연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을 때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도서관 앞에서 헤어지기 전 태준이 물었습니다. 소연이에게 언제 말할까? 미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먼저 이야기할게요. 그 아이가 준비되면 당신에게 연락할게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미래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27년 동안 소연을 혼자 키워온 미래에게 그 정도의 배려는 당연했습니다. 기다릴게. 그동안 병원에서 소연이를 지켜볼게. 멀리서라도. 미래의 눈에 감사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녀는 태준의 팔을 가볍게 쥐었다 놓았습니다. 고마워요, 태준 씨. 당신을 다시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태준은 미소 지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27년이라는 세월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가 놓친 소연의 모든 순간들, 미래가 혼자 감당했을 어려움들, 그것들은 영원히 그의 가슴에 상처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그는 소연과 미래의 삶에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단순히 병원에서의 멘토로서 또는
먼 친구로서의 역할이라 할지라도 태주는 자신의 차로 돌아가며 저녁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하늘에 첫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랜 어둠 끝에 찾아온 희망의 빛 같았습니다. 27년. 긴 시간이었지. 태주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그는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그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움도 있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한 후의 홀가분함이었을까요? 이제 남은 것은 소연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태주는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 관계를 쌓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미래와의 만남 이후 태주는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연이 자신의 딸임을 알려주기 전에 먼저 그녀를 의사로서 성장시키고 싶었습니다. 피보다 더 진한 것, 그것은 바로 의학에 대한 열정과 환자를 향한 사랑이었으니까요. 태주는 병원으로 돌아와 자신의 연구실 문을 열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의학 서적들과 논문들 사이에서 그는 특별한 프로젝트 파일을 꺼냈습니다. 뇌종양 저비용 치료법 연구. 그가 30년간 진행해온 연구였습니다. 한성제약과의 갈등으로 시작된 이 연구는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고 결과적으로 소연을 만나지 못하게 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 연구를 완성할 때가 왔어. 태주는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주는 소연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소연은 긴장한 표정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태준의 목소리가 침착하게 울렸습니다. 소연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호기심과 약간의 긴장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까 병원장님? 태주는 책상 위에 펼쳐진 연구 자료를 가리켰습니다. 한 선생, 내 특별 연구팀에 합류해 주겠습니까? 30년 동안 진행해온 저비용 뇌종양 치료법 연구입니다. 소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의대생들 사이에서도 전설처럼 여겨지는 임태준의 대표적인 연구였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말 제가 해도 될까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믿기 힘든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주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한 선생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 상황에서 보여준 판단력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소연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는 듯 했지만 재빨리 감정을 추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부터 태준과 소연은 함께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태준의 연구실은 두 사람의 아지트가 되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논문을 읽고 실험 데이터를 분석하고 새로운 접근법을 논의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소연의 접근 방식이 태준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였습니다. 그녀는 태준이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문제들에 대해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태준의 생각을 읽는 것처럼요.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특히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종양 치료를 위한 효소 활성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이 연구의 가장 큰 장벽입니다. 효소 활성화에 72시간이 필요한데 이는 임상적으로 너무 긴 시간이죠. 소연은 연구 자료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뭔가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병원장님, 이 효소의 활성화 과정을 다르게 접근해보면 어떨까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기존 방식은 pH 조절을 통한 순차적 활성화인데 온도와 압력을 동시에 조절하면 활성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주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지만 이런 접근법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소연은 불과 몇 주 만에 핵심을 짚어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겠군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죠? 소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병원장님의 초기 논문들을 읽다가 영감을 얻었어요. 병원장님께서 20대 때 발표하신 논문에서 비슷한 접근법을 언급하셨더라고요. 그걸 응용해봤어요.
태준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 아이디어가 딸에게 영감을 주었다니 이보다 더 감동적인 일이 있을까요? 한 선생 정말 놀랍습니다. 태준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연구는 급속도로 진전되었습니다. 소연의 아이디어는 연구의 돌파구가 되었고 두 사람은 더욱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태준은 소연과 함께 일하는 매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비록 그녀는 자신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모르지만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그는 행복했습니다. 6개월 후 마침내 그들의 연구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저비용 고효율의 뇌종양 치료제가 완성된 것입니다. 임상시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기존 치료법보다 효과는 30% 높고 비용은 80% 낮았습니다. 태준은 소연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병원 옥상 정원, 서울의 야경이 펼쳐진 아름다운 공간에서요. 한 선생, 우리의 연구 성과를 축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태준이 와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소연도 잔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병원장님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태준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의대생 시절 가장 아끼던 청진기입니다. 나의 스승님께서 주셨던 것인데 이제 한 선생에게 전해주고 싶네요. 소연은 놀라움에 입을 약간 벌렸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반짝이는 은색 청진기가 나타났습니다. 초기 모델이었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되어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소중한 것을 제가 받아도 될까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혈연처럼 이어지기도 하지요. 한 선생을 보면 내 젊은 시절이 떠올라요. 한 선생이 나보다 더 훌륭한 의사가 되길 바랍니다.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청진기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미래는 딸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엄마, 오늘 임 병원장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소연이 청진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미래는 청진기를 보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사람 아직도 이걸 가지고 있었구나. 소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이 청진기를 알아요? 미래는 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태준을 닮아 있었습니다. 소연아, 사람의 인생에는 때로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있단다. 소연은 직감적으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울림을 주었습니다. 엄마, 혹시 병원장님과 엄마는? 미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한 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일 우리 셋이 만나자 이야기할 것이 있구나. 다음 날 태준은 미래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소연에게 모든 것을 말할 준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것입니다. 세 사람은 미래가 일하는 도서관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소연은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동시에 무언가 예감하는 듯 했습니다. 소연아, 미래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너에게 오랫동안 숨겨온 이야기를 해줄게. 소연은 긴장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준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임태준 병원장님은 내 아버지란다. 소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태준은 소연의 반응이 두려웠습니다. 그녀가 충격을 받고 자신을 거부할까봐 두려웠죠. 하지만 소연의 눈에서 천천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답을 찾지 못했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었을 때 나오는 해방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어쩐지 느꼈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장님과 함께 연구할 때 우리의 사고방식이 너무 비슷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항상 병원장님의 논문을 읽으라고 권했던 이유도. 미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소연아, 너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
소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준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거부감이나 분노를 볼까봐 두려웠으니까요. 병원장님 아니 아버지. 소연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7년 동안 그가 듣고 싶어 했던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는 그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소연아 미안하다. 이제야 내 곁에 설 수 있어서. 소연은 천천히 일어나 태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를 안았습니다. 태준은 놀라움에 잠시 굳었지만 곧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27년 만의 첫 포옹이었습니다. 미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소연이 속삭였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항상 느꼈어요. 특히 우리가 함께 연구할 때 그 연결감이. 태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딸을 안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27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몇 주 후 태준과 소연의 연구 결과가 세계적인 의학저널에 게재되었습니다. 그들의 저비용 뇌종양 치료법은 의학계에 혁명을 일으켰고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한성제약의 현 회장 미래의 오빠도 이 연구 결과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태준과 소연에게 공동 연구를 제안했고 결국 세 가족 간의 오랜 갈등도 해소되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의 사무실에는 이제 새로운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태준, 미래, 그리고 소연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비록 27년이라는 시간을 잃었지만 그들은 앞으로의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소연은 태준의 사무실에 작은 선물 상자를 두고 갔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직접 디자인한 특별한 수술 도구와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마이너스 당신이 물려주신 지식과 열정은 제 안에서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세상에 돌려주겠습니다. 마이너스 소연 드림. 태준은 그 메모를 읽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은 세계적인 신경외과 의사가 된 것도 혁신적인 치료법을 개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연이라는 놀라운 딸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학이라는 공통된 열정을 통해 그들은 단순한 혈연 관계를 넘어선 더 깊은 유대를 형성했습니다. 피보다 진한 의학의 유산이 그들을 영원히 연결해주고 있었습니다.